자, 감각기관 여러분들 오감 들어보셨죠? 그렇지. 우리 몸에 감각기관 몇 군데 있어요, 얘들아? 5군데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5개의 감각. 지금 저 친구는 핸드폰이라고 하는 배제 학생. 지난번에 100점이었던 모범생이었는데 왜 저러는 거죠, 도대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이런 게 있어요. 눈이 있죠. 눈은 동그란 모양을 유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 외부에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이 형태의 각을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공각이라고 해요. 그런데 눈은요, 눈 내부에 빛이 들어가는 공간이 이 앞부분으로 하면 빛이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주변을 통해서 빛이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물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의 내부에 들어가 보면 까만색 색소가 들어있는 막이 있어요. 이 막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맥락막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무슨 막? 맥락막. 뭐라고요? 맥락막. 어둠 상자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안에 누가 있냐면 막이 있어요. 다시 한번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막이 하나 또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그 안에 존재하는 요 막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누가 됩니까? 망막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어떤 새끼가 고막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눈 안에 고막이. 자, 망막이에요. 얘가 우리 누가 들어있는 세포냐면 시각세포가 들어있습니다. 맞죠? 자, 여러분들 우리 눈을 자극하는 자극원이 누구예요? 빛. 그렇죠. 빛이죠. 빛은 코로 들어가서 인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눈 감고 되게 맑아 이런 새끼는 없죠. 자, 우리 눈으로 들어가야 돼요, 빛이. 그런데 눈으로 들어갔다고 모두 인지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빛이 망막에 가서 부딪혀야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우리요, 여기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지.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분이 황반이라는 거야. 자, 황반이라고 해서 시각세포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황반을 상에 맺히면 무엇합니까? 얘들아? 상이 진해지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지우가 칠판다. 그려지는 과정도 좀 봐야 돼. 자, 제가 지금 2시간 넘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무엇하냐면 여기에 누가 있냐면 시각신경이 있어요. 자, 시각신경. 근데 이런 부분을 수업할 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지가 멀쩡하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맞아 들려더라? 맞아, 사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각신경 자체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태어나면 안 되겠어요. 이러면 빛이 안으로 들어가고 망막이 살아있어도 신경이 죽어있으면 뇌로 빛을 인지하는 것들이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다 손목 잘면 조심해.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 누가 있냐면 눈에 빛이 들어가는데 이 두께 조절을 통해서 거리를 조절하거든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정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수정체. 그치? 그 다음에 우리 눈이요, 수정체가 이렇게 다 노출돼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눈은 일부분 빛을 가리는 근육, 일부분 빛을 가리는 근육으로 덮여 있어요. 이 근육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다 같이 따라해봐. 홍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홍채 아니야. 홍채 아니고요. 홍채 아니고 홍채입니다. 자, 아이예요. 알겠죠? 자, 누구라고 해야 되나? 아이야. 어이가 아니야. 수정체. 그 다음에 이 내부에 가득 차 있는 물질을 뭐라고 해? 유리체라고 얘기해요. 응? 아우, 영어 너무 100만 개도 외우는 니네들이 이걸 왜 못 외워? 몇 개나 된다고? 영어가 못 외우는데. 홍채. 홍채는 외울 수 있어요. 홍채는 외울 수 있어요. 야, 홍채 수업으로 가. 알겠어? 자, 볼게요. 공막. 다 같이 따라해봐. 뭐라고? 공막. 맥락막이 어둠 상자 역할을 한다 그랬어. 망막 알잖아. 망막이 집중적으로 분포된 건 뭐야? 황반. 그런데 이 부분은 또 한 번 가르치면 애들이 잘 안 잊어버려요. 황반 아니고요. 황반. 그 다음에 시각신경이잖아. 수정체는 알고 있잖아. 맞죠? 예. 내부를 채우고 있는 물질이 유리체예요. 그 다음에 우리 수정체를 덮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검은색 눈동자 있죠. 이 눈동자가 어떤 애는 붉은빛을 띠기도 하고 서양인 중에는 푸른빛을 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홍채 근육의 색깔이에요. 홍채도 색깔이 있고. 홍채 근육이 있어요? 홍채는 근육이야, 근육. 홍채 근육 색깔이 굉장히 강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보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그렇죠. 누구로 둘러싸여 있죠, 얘들아? 각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각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자애들 그 컬러 렌즈 끼는데 잘 끼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렌즈를 끼는 순간 각막의 손상이 훨씬 더 크게 가는 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내가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렌즈를 꼈는데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인간의 눈이 렌즈를 지속적으로 낄 수 있는 시간 10년이래. 그러니까 내가 벌써 3년을 꼈잖아. 그럼 앞으로 낄 수 있는 시간 몇 년밖에 안 남는 거야? 7년밖에 안 남는 거잖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날부터 뭐 했어? 렌즈를 안 끼고 이제 안경을 꼈어. 그런데 확실히 렌즈를 많이 끼면 무엇 하게 되니까 각막의 손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누구였더라? 난시. 상이 굉장히 크게 흔들려 보이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지금 봐봐. 효준 씨가 안 듣겠다고 모자 눌렀은 거야? 지금 다 나간 거야 나한테? 자, 볼게요. 아우 저 어떻게 하면 좋아. 자, 보세요. 우리 지금 보면 여기로만 빛이 들어가. 맞아요? 네. 그러면 홍채가 가리고 남아있는 이 사이에 공간 있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걸 동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걸 뭐라 그래? 동공. 둥글 동자 구멍 공자야. 그래서 둥근 구멍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동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눈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러면 빛이 어떻게 돼? 네, 빛이 이렇게 들어가.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얘네들이 이렇게 상이 맺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빛이 저 밑에서 들어와서 꺾어져서 이렇게 맺히잖아요. 우리는 빛을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망막을 벗어난 공간에 상이 맺히면 그게 바로 무엇한 거야? 사각지대에서 들어온 빛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인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눈의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태어날 때부터 이 거리가 짧게 형성된 애들이 있어. 태어날 때부터 이 거리가 너무 길게 형성된 애들이 있어. 이런 그렇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아기 때부터 이제 돋보기 같은 안경을 써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는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눈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요 태양빛 같이 에너지가 많은 빛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부딪히잖아요. 망막이 손상이 됩니다. 근데 필수적으로 우리는 낮에 활동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빛은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잠자기 전에도 핸드폰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네. 안 봐요. 안 본다고 할 수가 없죠. 안경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니네는 선생님 세대들보다 백내장이나 눈의 그 안구의 노화가 훨씬 더 빨리 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극적으로 얘네들 계속 변동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눈의 구조는 지금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고무줄 같은 거 3개 그려놨지. 요게 누구냐면 요거를 아니요. 자, 얘가 섬모체예요. 자, 굉장히 섬세한 수정체의 모양을 조절하는 근육을 뭐라고 하는 거야? 섬모체야. 생각보다 근육들이 많이 들어있네 여기에. 맞죠? 홍채보다 섬모체. 네, 홍채보다 섬모체.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눈의 구조는 대략 배웠어요.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눈에 무슨 작용으로 들어와야 되냐면 조절작용으로 들어와야 돼. 자, 눈의 조절작용에 첫 번째 눈의 조절작용에 뭐가 있냐면 빛의 누구요 얘가? 빛의 양을 무엇하는?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빛의 양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지금 보여줄게요. 우리가 뭐 할 때가 있어요 얘들아? 밝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밝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 할 때가 있습니까?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무엇 할 때와 무엇 할 때가 있어? 네. 밝을 때와 어두울 때가 있어요. 됐나요? 자, 밝을 때와 어두울 때가 있는데 밝을 때 눈부시지? 그러니까 눈의 크기를 크게 해야 돼? 작게 해야 돼? 작게 해야 돼. 그런데 우리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눈동자가 있을 때, 이렇게 눈이 있을 때, 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여야 돼.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는 구멍을 뭐라 그랬어? 동공. 그렇지. 몇 번만 따라하면 알아듣지. 이게 동공이야. 동공이 작아져. 대신 주변에 있는 누구야 얘들아? 홍채가 길어져야 돼. 홍채가 길어져야 돼. 무엇합니까 얘들아? 동공이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봐봐. 얘가 지금 선생님이 빗금으로 긋는 이 선이 홍채의 누구야? 길이야. 나 미치겠다 니네. 니네 나이에 불은 떠가는 것만 봐도 미친놈처럼 웃어대는 나이인데 왜 홍채가 나와가지고. 자, 그 다음에 무엇이 됩니까 얘들아? 지금 어두워요. 그러니까 동공을 크게 해야 돼. 홍채가 짧아져. 길어졌다 짧아졌다 그 지랄이야.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밝을 때 너무 밝으니까 우리가 무엇해요? 동공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되고 동공이 무엇해야 돼? 커져야 돼. 그치? 커져야 돼. 그치? 그러면 이것을 조절하는 게 누구라고요? 홍채. 그치?
자, 홍채는 근육이라고 했어. 근육이 길어지는 거죠. 그치?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근육이 늘어나는 거니까 홍채의 이완. 됐죠? 홍채의 누구예요? 수축.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까먹을 수가 없다. 홍채가 길어지거나 홍채가 짧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쟤는 눈동자 색깔이 선생님 살짝 빨간 것 같아요. 네, 홍채 근육이 붉은색인 거예요. 그 다음에 쟤는 선생님 눈동자가 회색이에요. 사실 여기에 분포된 색소 이름이 뭐냐면 멜라닌. 그렇죠. 멜라닌 색소야. 요. 저 배경지식 생각보다 되게 많아 얘기해 보면. 자, 그래서 공부가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외경지식 되게 많아. 과학 100점이에요. 과거 100점이죠. 그렇죠. 과학은. 자, 우리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부족해지면 붉은색, 정말 많이 부족하면 푸른색, 회색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TV에 뭐가 나왔었냐면 제가 오리지널 한국 사람이야. 집안에 아예 그런 사람이 없대. 그래서 머리도 까만색, 눈썹도 새카맣게 여자가 너무 예뻐. 그런데 눈동자가 정말 완벽히 파란색이야. 자기도 학교 다닐 때 놀림을 엄청 받았대. 그런데 유관이가 자기가 아니야.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딸이 정말 자기랑 똑같이 원래 이 멜라닌 색소는 부부간에 섞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약간 눈동자가 갈색인 편에 해당되는데 선생님 애들은 남편이 정말 눈동자가 까매. 그러니까 색소가 섞이면 진한 색이 더 크게 드러나거든. 그런데 이 집은 보니까 아이가 완벽히 파란색으로 이제 태어났더라고. 그래서 유치원을 갔는데 유치원에서 애들이 눈동자가 왜 이래? 계속 이러고 물어보더라는 거야. 그래서 학교 가서 놀림을 받을까봐 그때 무슨 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었어. 그런데 이거는 근육의 멜라닌 색소의 부족이냐 뭐 과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이 사이에 구멍은 그냥 뻥 하고 뚫려 있는 겁니다. 그 볼로만 빛이 그럼 들어가요. 그 집안 홍채가 다 파란색인 거예요. 그 집이 그 여자는 그러니까 부모님도 두 분 중 한 분만 눈동자 색깔이 조금 흐린 거지 여기서 그냥 딱 파란색이 나왔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장애는 아니니까 사실 이제 사는데 문제가 없고 선생님은 머리카락은 새까만데 눈동자가 파란색이니까 사실 예뻤어. 되게 서양인들은 파란 눈에 금색 머리카락을 가져요. 근데 우리 여성들이 쓰는 화장품 중에 검은색 색깔을 나타내는 화장품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 파란 눈동자에 그렇지 그 금발의 여자들이 만들어낸 거야. 야 눈썹이 금발이야. 멀리서 보잖아? 눈썹이 없어 보여. 그치? 속눈썹도 안 예뻐 보여.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화장품이 그 검은색 색소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봤을 땐 되게 예뻐 안 예뻐? 되게 예쁘지. 눈썹도 까맣지. 속눈썹도 까만색으로 진하지. 까맣지. 그치? 자, 그래요. 자, 이렇게 됩니다. 혹시 누구 하나 하얀 남자는 없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빛의 양을 조절했어. 누구의 양을 조절했어, 얘들아? 빛의 양을 조절했죠. 자, 그러면 누구 핸드폰이야? 어? 야! 조절하라고. 경제 눈 초록색이 뭐라고요? 여자친구. 경제 눈 초록색. 용일 중에 대표 얼굴이야 지금 엄청 잘생겼어. 혹시 경제도 홍채가 초록색이었는데 아니 그러진 않는데 까만색인데? 한번 가까이서 보세요. 초록색으로. 특별한 홍채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멜라닌 색소가 많다보다 적어요. 근데 선생님은 어릴 때는 진짜 적었어. 그래서 야 진짜 적었으면 야 너 아빠가 외국인이야? 너 서양하고 피가 섞었어? 이랬는데 자꾸 애들이 나뭐 몽골에서 발견한 거야. 짜증났어. 그래서 선생님 머리카락도 엄청 갈색이었고 눈동자도 되게 갈색이었는데 나이 들면서 조금 더 진해졌어.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나이 들면서 형태가 바뀌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있냐면 세 번째가 이제 누굽니까? 얘가 거리 조절이 있어. 자 물체의 누구 조절? 물체의 누구 조절? 크기. 그 다음에 무슨 조절? 거리 누가 있어? 조절이 있어. 자 물체의 크기와 거리를 조절한다. 자 누가 조절하는 거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자 누구요? 수정체를 잡고 있는 근육이 누굽니까? 선모체. 누구예요 얘들아? 이 새끼야. 그만 좋아해 홍채. 누구라고 얘들아? 선모체예요. 맞죠? 그런데 가까이 있는 물체를 봅니다. 가까이 있는 물체 뭐예요 얘들아? 근거리죠. 그치? 그 다음에 멀리 있는 물체 뭐죠? 원거리예요. 그치? 자 그러면 우리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 생각해 보세요. 어지간하면 물체들이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커 보이죠? 그치? 그래서 물체의 누구예요 얘들아? 크기 커요 작아요 얘들아? 크기다. 그러면 이 큰 물체가 다 내 눈으로 들어오려면 많이 꺾어야 돼? 적게 꺾어야 돼? 많이 꺾어야 돼. 그치? 그래서
굴절률이 커야 돼, 작아야 돼? 맞아요. 그렇죠. 굴절을 크게 하려면 수정체를 두껍게 해야 돼요, 얇게 해야 돼요? 오케이. 렌즈가 두꺼울수록 많이 꺾이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수정체가 뭐 해야 돼요? 두꺼워야 돼요. 됐나요? 그리고 수정체를 두껍게 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수정체는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없어요. 그럼 위에 있는 누구야? 선모체라는 근육이 무엇합니까? 밀어주는 거. 위아래로 눌러줘요. 그럼 선모체가 무엇을 해야 돼, 얘들아? 선모체가 내려와서 수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얘가 수축을 하면 수정체가 뭐해지게 되는 거야? 두꺼워져, 안 두꺼워져? 두꺼워지게 돼. 됐을까요? 그래서 알아둬야 될 거.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돼. 이때 다시 말하지만 수정체를 조절하는 게 누구라고요? 선모체. 그치? 선모체가 위아래로 쭉 내려와서 밀어야 되니까 선모체가 무엇 해야 된다? 근육이니까 수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암기 같지만 구조만 암기하고 나머지는 과학적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원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멀리 있어. 그럼 물체가 커 보여, 작아 보여? 작아 보여. 조금만 굴절해도 돼. 굴절률이 커, 작아? 작아. 조금만 굴절시키면 눈 안에 다 들어와. 그럼 수정체는 두꺼워야 돼, 얇아야 돼? 얇아야죠. 그렇지, 얇아야 돼. 맞죠? 수정체가 얇으려면 누가요, 얘들아? 선모체가 얘네들을 무엇 해야 돼, 얘들아? 당겨야 돼, 안 당겨야 돼? 당겨야 되죠. 위아래로 무엇 하는 거야? 쫙 당기는 거야.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뒤로 당겨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얘가 근육이 위아래로 늘어나면서 무엇해요? 수정체가 뭐해져요? 얇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엇하게 됩니까? 선모체가 수축해. 선모체가 무엇합니까? 이완해. 알겠죠?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물체의 무슨 조절? 크기와 무슨 조절? 거리 조절. 이렇게 봤어. 그런데 이제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네 번째 여기서 우리 이제 시력 조절이 있어요. 시력 이상. 그렇지? 시력 이상을 무엇합니까, 얘들아? 조절하는 거예요. 시력 이상을 조절하려면 결국 안경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결국 안경을 써야 돼. 그치? 선생님도 안경을 쓰는 게 굉장히 불편한데 우리 몸의 기관 중 나이 들면서 무조건 퇴화하는 기관이 있죠. 자, 누굽니까, 얘들아? 눈하고 그 다음에 누구냐면 뭐 얼굴은 사람에 따라 노화의 시기가 다른데 선생님이 이제 사실 좀 빨리 오셨나 보다. 이 새끼야. 와. 자, 그래서 자 중지. 선생님이 이제 뭐 하냐면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부터 목소리가 되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지금 강사하면서 이제 목이 쉬고 성대 결절 오고 저기를 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 선생님이 나보고 성우를 해. 근데 그거를 고등학교 때만 들은 게 아니라 중학교 때도 들었어. 초등학교 때도 듣고. 그런데 성우를 했었어야 돼. 인간의 전체 시간 그 가지고 있는 전체 기관 중 가장 노화가 늦게 오는 기간이 어디야? 아니라 성대. 그래서 왜 가끔 우리 그런 거 있잖아. TV에서 그 할머니 목소리 나오는 거 있지. 그 정도로 뭐 이게 성대 노화가 오려면 이제 죽기 2, 3년 전이라고. 그 전에는 노화가 오지 않아.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TV에서 봤거든. 어떤 성우가 이제 돌아가신 거야. 근데 정말 돌아가신 전까지 활동이 되게 왕성했어. 근데 돌아가신 나이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81살까지 성우를 하다 죽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목소리가 특이한 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찾았으면 찾지.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았다고 해서 경력을 이제 무시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목은 그런 기관이에요. 근데 눈은 계속 빛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노화가 오죠. 감각도 손상이 되고. 자, 시력 이상을 보는데요. 뭐가 있냐면 우리 이렇게 해서 원래 정상의 시력이 어떻게 돼요, 얘들아? 이렇게 눈이 있으면 여기가 망막이죠. 그래서 빛이 가서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에 맺혀야 돼, 안 맺혀야 돼? 여기에 맺혀야지 정상의 시력입니다. 그치? 너 오늘 나한테 맞아 죽겠다. 너 오늘 집에 갈 때 계단으로 가. 내가 밀어버릴게. 자, 여기 볼게요. 그런데 원인은 여러 가지야. 선생님이 아까 뭐랬죠? 안구의 거리가 길거나 짧은 애들이 있어. 길거나 짧으면 선천성 시력 이상을 갖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수정체가 조절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 왜 그러는 거야? 너무 가까이 있는 것만 맨날 보는 거야. 맨날 멀리 있는 것만 뭐 보는 거야. 그래서 이럴 경우 수정체의 크기가 더 이상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상이 앞에 맺힐 때가 있어요. 정상적인 시력보다 앞에 맺혀있죠. 누가 됩니까? 근시. 맞죠? 자, 상이 어디 맺힐 때가 있어? 멀리 맺힐 때가 있어. 무엇이야, 얘들아? 원자, 원시. 멀리 있는 것만 보여. 가까이 있는 건 안 보이는 거야. 원시. 그러면 이거를 상을 뒤로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보내야 돼. 얘가 뒤로 보내려면
빛을 퍼뜨려야 돼, 모아야 돼? 터트려요. 퍼뜨려야죠. 뒤로 보내야 되니까. 근데 좀 가까이 있는 것도 잘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것도 잘 안 보이는데. 자기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그냥 지금 좀 심각한 짜라. 자, 그래서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이 근시의 경우는 빛을 뒤로 퍼뜨려야 되기 때문에 빛을 퍼뜨리는 렌즈 어떤 렌즈? 그렇지, 너는 지금 봐봐. 원래 우리 렌즈 배울 선생님 누차 뭐라 그랬어요? 유리나 렌즈의 빛은 어느 쪽으로 꺾여요? 두꺼운 쪽으로 꺾입니다. 위아래가 두껍죠. 그래서 빛이 진행하다가 무엇하게 돼요? 두꺼운 쪽으로. 어느 쪽으로? 두꺼운 쪽으로. 맞죠? 퍼지는 렌즈 무슨 렌즈? 오목 렌즈. 내 거 검은 띠 나왔나? 다음 주에 유도복 입고 오게요. 근데 저 새끼 한번 넘겨트려야 돼. 진짜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 자, 어? 선생님 유도했지. 선생님 유도 오래 했어. 저 선생님 검은 띠야. 태권도 저 검은 띠인데요. 어? 저 태권도 유도가 띠가 그 태권도가 좀 두껍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탁 때리기 되게 좋아요. S. 자 보세요, 얘들아. 가운데가 더 두껍죠. 가운데가 더 두꺼워서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알아두세요. 렌즈나 유리의 두꺼운 쪽으로 꺾여요. 알겠지? 그럼 잘 봐. 그 이시는 무슨 렌즈로 수정해? 그렇지. 얘 원시는 누구야, 얘들아? 볼록 렌즈. 지원문제 그치? 나왔어. 그쵸. 그래서 원몰 근오 뭐라고요, 얘들아? 원몰 근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누구로 갈 거냐면 선생님 코로 먼저 갈게요. 자, 눈 했으니까 어디요? 코. 눈 아니 귀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각장애랑 청각장애가 굉장히 심하니까 자, 누구야, 얘들아? 귀. 누구로 갑니까, 얘들아? 청각으로 갑니다. 자, 귀를 자극하는 자극원이 뭐예요? 소리. 그래서 무엇합니까? 공기의 누구였다? 진동이에요. 그쵸?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귀 막고서는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 이러진 않죠? 그치? 귀로만 우리가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공기의 진동을. 자, 그래서 우리 자 여기 효준이 귀 이렇게 생겼죠? 효준이 귀. 자, 이렇게 해서 고막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된 세 개의 뼈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여기에 긴 관이 나오고요. 여기에 세관고리 관이 있고 전정기관이 있고 누가 있습니까? 달팽이관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신경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볼게요, 얘들아. 우리 테두리에 여기 소리를 모으게끔 돼 있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귀라고 얘기해요. 사실 선생님들 귀가 좋진 않아요. 채플린 영화를 잘못 봐가지고 알죠? 어렸을 때 아빠가 채플린 영화를 틀어준 거야. 채플린을 좋아했어요. 근데 채플린이 거기서 수건을 이쪽 귀로 넣어서 이쪽 귀로 빼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 근데 내가 그 영화를 본 게 5살인가 6살 때. 그래서 나는 이 귀가 통하는 줄 알고 집에 이렇게 나무 막대기 끝에 털이 달려있는 귀를 청소하는 그 도구가 있었어. 그거를 딱 갖다 꽂은 거야. 그거 피나는데? 피났지. 근데 혼날까봐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왜 나는 안 나오지? 채플린은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제 뚫은 거야. 그 선생님 오른쪽 귀가 사실 안 좋아. 청각이. 그래서 선생님이 음악 이어폰 잘 안 듣는 거야. 나중에 아예 못 듣게 될까봐. 그때 진짜 뚫을 정도로 내가 난리를 쳤었어. 그래서 막 울었어. 채플린은 이게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때 찢어졌을 거야. 아마 자연스럽게 어린애라서 회복이 됐을 텐데 귓바퀴야. 자, 귀는 세 군데로 나눠져. 왜? 귀는 아우 잘 알아. 여기야. 그래서 바깥쪽의 귀를 웨이, 그다음에 여기를 중이, 그다음에 여기를 내이. 여러분들이 중이염 걸렸다. 여기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거 그만큼 풀. 그래서 막 막 저기 하면 아파 안 아파 얘들아? 아프지. 그렇지. 그래서 귓바퀴. 그다음에 여기 소리가 지나가는 길 뭐예요, 얘들아? 웨이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얘가 누굽니까? 고막이에요. 그치? 그다음에 여기에요. 소리뼈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무슨 뼈 얘들아? 소리뼈 맞아? 소리뼈? 무슨 뼈로 돼 있어? 귀속뼈. 소리뼈 맞아. 귀속뼈. 왜냐면 이게 원래 이름이 청소골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말로 해석하면 소리를 듣는 작은 뼈다 그래서 저기 하는데 얘를 우리가 지금 귀속뼈라는 용어로 바꿨어요. 귀속뼈. 용어 바뀌어. 이것도 유스타키오관이었어. 그런데 요거를 귀인두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선생님
저 여기 귀 인두관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못 알아듣습니다. 다들 유스타키오관으로 배웠는데 이제 교과서에서 귀 인두관으로 지금 바꿨다. 약간 순관 그렇죠. 수관까지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얘기하니까 방고리관. 지금 이제 양희준 점점 미쳐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자, 방고리관. 그 다음에 얘가 누구예요, 얘들아? 자, 다시 말하지만 진정기관이 아니라 전정기관이에요. 자, 예전에 이제 베네디크가 진정기관이라고 써서 틀렸습니다. 전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쓰는 게 답이야. 방고리관을 썼어. 근데 이걸 진정기관이라고 쓴 거야. 근데 억울하다고 와서 난리를 치는데 여기가 무슨 관이야, 얘들아? 달팽이관이야. 달팽이관에 무슨 세포가 있어? 청각세포가 있어. 자, 청각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신경이야? 청각신경. 그치? 청각신경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 귓바퀴가 소리를 모아요. 소리가 지나가는 길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다음에 고막에 최초로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우리가 소리를 인지하기 어려워요. 소리를 더 크게 확장해야 돼? 확장하지 않아야 돼? 확장해야 돼. 그 확장하는 게 소리뼈 세 개야. 세 개가 붙어있죠. 너네 접시를 세 개를 통해서 붙여봐. 탁 건드리면 시끄러 안 시끄러? 시끄러운 것처럼 얘가 소리를 무엇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까? 그렇죠.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우리요 귀 인두관 있죠. 얘가 이제 입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그치. 우리가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가잖아. 1기압으로 공기가 여기까지 누르다가 기압이 낮아져요. 그럼 고막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이때 나는 귀가 답답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야. 자, 침을 꿀떡하고 삼키면 귀 인두관이 당겨지면서 고막을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러면 외유와 귀의 압력이 같아지면서 답답함이 없어지게 되는 이런 것들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무엇을 하다 보면 애들이 이제 감기 걸려서 코가 막혀서 코를 세게 풀다 보면 얘가 이렇게 확장되고 하다가 이제 이 조직이 약해지면서 이 부분에 누구요, 얘들아?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딴에는 이제 아들 코 막혔을 때 이거 식염수로 해주면서 자, 세게 풀어, 세게 풀어, 세게 풀어 하다가 이제 중이염이 왔어. 그래서 엄마만 믿고 세게 풀어. 엄마만 믿고 중이염에 걸려서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 애가 많이 아팠죠. 그래가지고 항생제 먹고 애가 또 20일간 설사해가지고 애가 되게 고통스러웠던 가뜩이나 몇 킬로 나가지 않는 애였는데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자, 반고리관이 있어요. 여기 물이 들어있어. 그래서 회전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 막 공중에 이제 중앙에서 막 회전하다가 딱 멈추면 바로 멈춰져 안 멈춰져? 안 멈춰져. 반고리관 안에 있는 누가요, 얘들아? 액체가 여전히 우리가 커피를 젓다가 뺀 것처럼 회전을 해, 안 해? 해. 관성에 의해서 계속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합니까? 어지러움을 계속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정기관이 뭐냐면 여기에 누가 들어있어? 모래가 들어있어. 들어봤을 거야. 뭐라고요? 이석. 모래 같은 게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가 무엇해요? 내가 눈을 감고 내가 탄 배가 기울어져도 나는 느껴. 왜? 전정기관에 있는 모래가 중력 방향으로 쏠려 안 쏠려? 쏠리기 때문이야. 그래서 누구와 누가요, 얘가? 반고리관하고 전정기관이에요. 얘가요, 내 몸에 무슨 감각기관이에요? 평형감각기관이에요. 무슨 감각기관이야? 평형감각기관이야. 자, 얘가 연결되는 곳이 사실 어디예요? 소뇌랑 직경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체조 선수들 보죠. 체조 선수들 보면 얘네들의 자극을 워낙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소뇌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발달하지 않았어요?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유독 균형을 잘 잡는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이 뭐한 애들이야, 얘들아? 얘네들의 자극을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소뇌가 발달한 편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뇌가 많이 발달하면 대뇌가 발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동시에 두 개가 발달하기 쉽지 않거든요. 자, 그렇고요. 여기서 이제 청각신경이 있다. 그래서 자, 소리의 전달 경로 많이 틀려요. 소리는 어떻게 돼요, 얘들아? 누구의 진동? 공기의 진동이 어디로 가? 귓바퀴. 맞지? 그 다음에 누구야, 얘들아? 외, 이, 도. 그 다음 누구야? 고막. 그치? 그 다음에 누구야? 귀 속, 누구야? 뼈. 맞죠? 자, 이 귀 인두관이랑 방구리관 전정기관 안 들려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달팽이관, 청각신경. 그 다음에 누구예요, 얘들아? 대뇌. 딱 듣고 나면 뭐해? 아름다워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느낌 좋은 음악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귀 배웠어. 이제 누구야? 누구 남았어? 코. 그치? 어? 끝내주시면 안 됩니까? 아이씨, 이거 마무리해야지. 자, 누구예요, 얘들아? 금방 끝나 이제. 많이 안 남았어. 코. 자, 코는 누구예요, 얘들아? 후각이죠. 자극원이 누구예요? 냄새.
냄새. 입자. 그렇지. 무슨 상태의 화학물질이냐면 기체.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야. 그러니까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마비돼. 그런데 선생님 아들 같은 경우 고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넣죠. 선생님이 애 보다가 열받아가지고 애 보고 넌 벌써 있어! 그리고 둘째 데리고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잘 먹었는데 조금 있다 엄마 해서 문을 열었다 여기서 피가 나는 거야. 뭐야 미안해. 그러고 딱 그러는데 보니까 계속 여기 가루가 떨어져. 피가 아니었어. 빨간색 슬라임을 이렇게 오 마이 갓! 그래가지고 선생님 너무 깜짝 놀라서 애기는 너무 어리지. 병원 이비인후과가 너무 멀리 있는 거야. 어떻게 유모차에 첫째, 둘째를 싣고 첫째를 업고 미친듯이 유모차를 밀고서 뛰어가는데 와 거기 구근다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애를 막 밀고서 뛰어서 횡단보도 다 건너가서 그 한리산에서 꼬꾸라진 거야 내가. 그거 근데 난간 있는 거 딱 꼬꾸라졌어. 유모차 뒤집어지고 첫째 뒤에서 앞으로 꼬꾸라지고 옆에 군인이 있었어. 그리고 할머니도 계셨어. 어머 애기 엄마 어떡해 그러는 거야. 유모차 뒤집어졌지. 군인이 깜짝 놀라서 와 해가지고 유모차를 건져 올렸어요. 안전벨트 했더니 애가 대롱대롱 매달렸어. 그래서 완전 안전해. 안전벨트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근데 첫째가 꼬꾸라졌잖아. 아 우리 첫째 저 한 마리 불러갔어요 막 그랬어. 거기 또 군인이랑 고등학생이 뛰어가서 애를 건져 온 거야. 건져 왔는데 꼬꾸라졌잖아. 꼬꾸라지면서 관성회에서 여기가 있는 거야. 슬라임. 그래서 이렇게 돼서 잘못 넘어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꽤 있어 TV에 보면. 그래서 에어컨에서 계속 파란색 물이 나와요. 이건 다 슬라임이에요. 계속 안에서 녹아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코는 무엇하냐면 사실 누구야 얘들아? 우리 누굽니까? 그림 선생님 홍대 미대 나왔잖아요 선생님. 아시죠? 선생님 미대 나와서 뭐 그림하러는 여기 대내, 중내, 간내, 소내 뭐 금방 그리죠. 자 그래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렇게 해서 우리 코에 누굽니까? 비강이죠. 그치? 그런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후각 누구에 해당해요 얘들아? 상피에 해당해요. 누구에 해당한다고? 후각 무슨 피? 상피. 이 부분에 후각신경이 분포돼 있어. 그런데 이 바로 뒤에 누가 있어 얘들아? 뇌가 있지. 전달 속도가 되게 빨라 안 빨라? 빨라. 그래서 우리 뭐 하냐면 저 입구에 피자 배달이 오지. 그럼 우리 어떻게 돼? 보지도 않았어. 아 선생님 피자 냄새 나요. 우리 안 시켜줘요. 막 그렇죠. 그치?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리고 화장실에서 뭐해? 화장실에서 나는 음악 듣느라 아무 소리도 못 듣고 볼일을 보고 있었어. 그런데 옆칸에 누가 들어와서 볼일을 봤을 때 뭐라 그래? 아 이 새끼 참 썩었나 막 이러죠. 금방 느껴 못 느껴. 후각이 제일 빨리 인지해. 그런데 왜 내가 똥쌀 때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은데 동생이 똥쌀 때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고 친구는 심지어 야 너 대장암 걸린 것 같아 빨리 병원 가봐 뭐 이러죠. 왜 그렇게 되냐면 같은 자극을 계속 받죠. 우린 그걸 인지를 못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각의 뭐라고 얘기해요? 피로라고 얘기합니다. 야 A라는 친구가 지나가고 B라는 친구가 오는데 저렇게 똑같은 새끼인가? 이러지 않죠. 근데 냄새는 같은 냄새가 계속 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쉽게 피로해져요. 왜 그런 줄 알아? 인간을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요. 예전에 불이 없을 때 인간은 코 후각에 의지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의 냄새가 아닌 냄새를 무엇하는가 빨리 인지하려고 같은 인간의 냄새는 못 느껴. 그런데 무엇이 침입했어? 멧돼지가 침입했어. 순간 뭐해? 냄새가 달라. 이 냄새를 맡고 뭐 하는 거야? 야, 야생동물이야. 도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멧돼지를 만난 적이 있어가지고 이 동네에서 멧돼지 딱 맞닥뜨렸던 얘기 해줬었나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때. 내 차 치고 갔잖아요. 그때 선생님 고3 감싸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우리 고3 멧돼지 치여가지고 죽을까. 근데 고3 키가 185야. 내가 걔를 끌어하는 거야. 걔가 나를 끌어하는 거야. 선생님 가르치지도 않는데 자기를 왜 끌어하는지. 자, 네 번째 누가 됩니까? 얘가 후각. 그 다음에 누구야? 미각. 입이죠. 혀. 그치? 누가 됩니까? 미각. 무슨 상태의 화학물질? 액체. 그렇죠.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야. 내 혀가 액체예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로 바꿔버려요. 혀는 근육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릴 때 레고를 줘도 입에 넣었잖아요. 그쵸? 고체 상태 입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침 떨어지죠. 다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혓바닥에 하얗게 니네 뭔가 돋아있어 안 돋아있어? 돋아있죠. 그치? 사실은 혓바닥에 보면 하얗게 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기 싫어가지고 어릴 때 이걸 이제 숟가락으로 긁은 거야. 모든 음식의 맛이 통갑으로 느껴져. 고통스러워 죽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것도 내가 어렸을 때 힘이 세가지고 이거를 다 긁어냈어. 근데 한 번도 병원 간 적이 없어.
진짜 피가 날 정도로 그거거든요. 이각도 막- 여기서 맛을 느끼는 거야. 근데 이걸 벗겨버렸지. 그 밑에 있는 통각만 남아가지고 모든 달콤한 맛도 통점으로 다가오는 거야. 고통스러워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이 하얀색을 우리가 확대해서 보잖아요. 이렇게 봉우리처럼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 양파처럼 생긴 세포들의 모임이 있거든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뭐냐? 맛봉오리라고 해요. 맛봉오리 무슨 북한 언어도 미래 안 아니었어요? 하고. 어? 미래 아니었어요? 아 미래 있었어요 원래. 근데 맛봉오리라는 용어를 바꿨어요. 뭐야? 맛봉오리. 야 니네가 미래라는 용어를 막 못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바꾼 거 아니야. 그래서 미각세포가 이렇게 분포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미각신경이야. 그래서 요 하얀색 백태 같은 부분에서 사실 백태는 아니지만 요 부분에서 이제 맛을 느끼게 되는 거고 예전에는 맛이 나눠져 있었어. 양 옆에 무슨 맛? 그거 신맛. 근데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느낀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많이 그렇게 느끼죠. 단맛. 그 다음에 누구예요? 쓴맛.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무슨 맛이죠? 짠맛, 무슨 맛? 감칠맛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단맛이 사실 있을 때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스크림 광고할 때 어떻게 광고해? 이렇게 하지 아이스크림 먹을 때 이렇게 먹지 않죠? 광고에서. 야 새우깡 광고할 때 누가 새우깡 이렇게 해서 손이 가요 새우깡 이렇게 먹는 사람 없죠? 새우깡 어떻게 먹어? 전체적으로 짠만 느껴 새우깡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광고를 찍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인데 지금은 혓바닥 전체에서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딸기 우유랑 바나나 우유 있죠? 요런 우유 코 막고 먹으면 이걸 안 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후각으로 맛을 느끼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냄새 난다고 코 막고 입 벌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냄새에 대한 맛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알려줘야 됩니다. 마지막이 무슨 감각? 피부 감각에 나옵니다. 무슨 감각? 피부 감각. 자, 누가 있어요, 얘들아? 표면의 피부를 뭐라고 해요? 표피. 그 다음에 그 밑에 진짜 피부 누구예요? 진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때릴지 표피를 벗게 되는 거야. 선생님 때렸더니 아파요. 네, 진피까지 먹긴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으셔야 돼요. 여기에 무슨 점이 분포해요, 얘들아? 감각점이 분포합니다. 이 감각점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대개는 누가 제일 많아요? 통점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 눌렸어 라고 느끼는 악점. 부드러워, 촉점. 그 다음에 누굽니까? 냉점. 그 다음에 누가 됩니까? 온점 이렇게 되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요로 갈수록 감각점이 작아지게 그 다음에 신체 부위에 따라 감각점의 개수가 달라 안 달라? 달라. 그래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정말 학교에서 많이 맞았거든요. 진짜 많이 맞았어요. 나도 하키 스틱으로 맞은 적이 있는데 우리 학교가 하키부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체육 시간에 진짜 별거 아니야. 친구 윗몸 일으키기 하는 거 개수 한 개 잘못 셌다고 하키 스틱으로 미친 듯이 애를 때리는 거야. 근데 되게 선생님들이 엉덩이랑 허벅지를 때려. 이유가 뭐냐면 소리는 큰데 통점의 개수가 더 적어요. 이런 데를 때리는 거고 이제 손바닥과 손등이 무엇하죠 얘들아? 감각점의 개수가 달라 안 달라?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손바닥보다는 엉덩이가 사실은 통점의 개수가 더 작아 안 작아? 작다라고 볼 수 있어요. 냉점과 온점은 절대적이야 상대적이야? 상대적. 예, 상대적이야. 그래서 30도에 물이 무조건 뜨겁다? 아니에요. 30도에 있다가 40도로 가잖아요? 그러면 30도의 물이 더 어떻게 느껴져? 차갑게 느껴지죠. 그래서 얘네들은 상대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통점은 위치에 따라 다르다 안 다르다? 다르다. 알겠죠? 자, 저기 무슨 맛 없어? 맛 중에. 매운 니네